궁금했던 세계의 반응, 글로벌 리플, 글리 시작하겠습니다. 우리의 요즘 삶에는 방역과 언택트는 뗄래야 뗄 수 없는 말이 되었죠. 어느덧 코로나 사태가 발생한 지 1년이 거의 되어가는 시기인데요. 방역과 언택트를 위한 수많은 장비들이 개발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처음에는 정말 신기했지만 요즘에는 당연해진 드라이브 스루 검사소도 있고 어딜 가나 볼 수 있는 열화상 카메라, 그리고 요즘에는 마스크 착용 여부를 체크하고 발열 체크까지도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기계들까지도 나와서 흔히 볼 수 있죠. 그런데 요즘에는 자율주행 로봇까지도 만나서 새로운 형태로 발달되었다는 것 알고 계신가요? 서울대병원에 가서 이런 로봇을 보신 분들 많으실 거예요. 2019년 청소 로봇과 안내 로봇 역할로 도입된 클로이 로봇은 병원 내 청소와 출입객 통제에 활용될 예정이었죠. 여기에 실내 자율주행 기술과 장애물 회피 기술이 적용되어 동선이 복잡한 병원에서도 안전하게 청소가 가능한 점이 큰 장점이었습니다. 이처럼 처음 클로이 로봇의 역할이었던 병원 내 청소와 안내 정도의 간단한 업무는 무리 없이 수행하고 있었지만 여기에 언택트를 접목해보고자 조금 더 발전시킬 방법을 고안했는데요. 짐 운반까지도 정확히 해내기 때문에 혈액검체나 처방약 등의 의료용품도 운반할 수 있을 정도였지만 고층 빌딩으로 구성되어 있는 병원 특성상 결국엔 짐을 옮기기 위해서 사람이 직접 옮겨야만 했는데요. 이런 점을 해결하기로 한 것이죠. 그렇게 탄생한 것이 바로 클로이 서브봇입니다. 업계 최초로 정부로부터 기술의 안전성을 인정받은 클로이 서브봇은 승강기까지 직접 탑승이 가능해서 층간 이동까지도 자유롭게 되었죠. 로봇이 승강기에 탑승하는 경우 로봇과 신호를 주고받는 무선통신 장치가 연결되어 안전한 탑승이 가능한 것입니다. 병원 측에서 직접 사용하는 방법으로는 사용자가 클로이 서브봇의 목적지를 입력하면 가야 할 층에 대한 정보를 승강기에 무선으로 전달하고 문이 열리면 자동으로 타고 내리는 작업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고차원적인 기술 발달로 단순히 짐을 옮기는 것뿐만 아니라 언택트 비접촉 시대에 더 올바른 방향으로 개발이 되어 방역에 있어서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서울대병원에서 클로이 로봇이 자유롭게 지나다니고 승강기까지 스스로 타고 내리는 모습을 봐도 깜짝 놀라지 않고 지켜봐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편 병원뿐만 아니라 다양한 산업 분야에 활용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예를 들어 복합 건물의 서빙을 도맡아 활약할 수도 있고 건물 내 이동 없이 행랑을 자유롭게 보내는데도 활용할 수 있겠네요. 한편 글로벌 영어 커뮤니티에 관련 글이 올라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한국은 최근 코로나 사회적 거리두기를 1단계로 완화했다고 하는데 끝없는 해법을 제시하고 있다. 한국의 병원에서 사용하는 언택트 로봇이라고 해. 자율주행이 가능해서 청소도 해주고 물건도 옮겨준다고 하지. 단순한 짐을 옮기는 것뿐만 아니라 혈액검체나 처방약, 수액, 진단시약 같은 의료용품을 옮길 수 있을 정도로 정교한가 봐. 정말 인상 깊었던 것은 엘리베이터까지도 탑승을 알아서 해서 층도 이동할 수 있다는 점이었어. 언택트를 위해서 도입되었다고 하는데 층간 운반은 사람이 직접 해야 한다면 결국엔 언택트가 아닌 것이잖아? 그런데 그들은 해냈다. 과연 한국이 어디까지 개발을 할지 궁금하다. 이처럼 우리나라의 언택트 로봇을 보며 깜짝 놀란 외국인의 글이었는데요. 해당 글에 달린 외국인 반응 살펴보겠습니다. 로봇이 엘리베이터의 버튼들을 누르고 자율주행도 가능하다는 것이다. 병원이나 각종 사무실에서 물류를 이동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거야. 사실상 사람이 하는 일이 줄어드는 것도 맞지만 인간은 더욱 생산적인 일에 몰두할 수 있어. 사진을 보는 순간 확실하게 떠올랐어. 분명히 우리는 미래에 스마트폰에 연결된 개인 비서 로봇들을 사용하게 될 거야. 스페인에서는 100년 뒤에나 개발될 테니까 한국인들을 응원하고 있을게. 한국의 IT 기술과 전자기술은 전 세계 최고 수준에 도달했어. 이미 상당 부분은 일본을 앞지르고 유럽에 비교되기도 한다. 어차피 개발될 물류 로봇이라면 코로나 시대에 효과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맞아. 청소도 하고 물건도 가져다 준다. 내 방에 필요한 것은 엄마의 잔소리가 아니라 바로 저 로봇이야. 하나의 가격이 얼마인지 알려줘봐. 아이폰에 연결된다면 꼭 하나 갖고 싶어. 4년 전에 한국에서 여행 중에 팔이 부러져서 큰 병원을 간 적이 있어. 정말로 엄청나게 크고 빠르고 세련된 서비스를 경험했어. 이탈리아에서는 보통 병원을 가게 되면 하루를 포기한다는 마음으로 기다려야 하거든.
자율주행 로봇이 엘리베이터까지 이용이 가능하다면 건물 내에서 완벽한 자유를 가졌다. 우리 회사 내에서 서류와 물건을 옮길 때 사용하길 바래. 제조사가 LG라면 당장 수출이 가능하잖아. 병원에서 청소도 하고 공기청정 기능과 체온 측정까지 한다. 이미 고용을 고민할 수준을 넘어섰어. 엘리베이터까지 정복했다면 거의 모든 대형 빌딩에서도 사용 가능해. 목적지의 층을 물리적으로 누르는 것이 아니라 블루투스나 인터넷으로 연결되는 거야. 앞으로 자율주행차들도 이런 식으로 모든 것이 연결되는 방식일 거야. 기대도 되지만 한편으로는 무섭기까지 한다. 대부분의 미래 과학 영화들은 비극으로 끝났으니까. 마트에서 지정된 사람들을 따라다니는 카트나 대학교에서 책을 운반해주는 로봇들이 빨리 나왔으면 좋겠어. 이 정도의 기능은 인류를 편리하게 해주는 수준이야. 스카이넷이 무서우면 인공지능의 발전을 제한하면 될 일이다. 파리의 박물관 정문에서 체온을 측정하던 직원이 코로나에 걸렸고 그가 감염시킨 사람들이 최소한 15명으로 발표했다. 당장 로봇이나 카메라를 활용한 비대면 서비스가 필수적이다. 한국에서 아내를 만나서 결혼한 지 10년이 되어간다. 시카고에서 살 때보다 좋은 점들이 많은데 의료 시스템이랑 보험은 완전히 다른 레벨이지. 병원에 입장하는 순간 나의 정보들이 모든 공간에서 공유가 되고 다음 일정들을 안내해준다. 그럼에도 체감상 미국에서 지불하던 병원비의 3분의 1보다 저렴해. 앞으로는 저런 로봇들이 음식이나 택배를 배달하는 것에 사용될 거야. 드론들이 옥상이나 현관에 물건을 두면 직접 소비자들에게 배달해주는 역할이 가능하지. 솔직히 이미 단순 노동자들은 대량 실직 중이야. 저런 로봇들이 나오지 않아도 창의적인 일이 아닌 직업들은 없어지게 될 거야. 코로나 시대에 병원 안에서의 비대면 업무는 굉장히 중요해. 집단 감염이나 의료진의 감염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베를린에서도 적극 도입했으면 좋겠어. 하루에 4,000명의 확진자가 발생하는 이상 독일은 더 이상 코로나 모범 국가가 아니야. 물류의 운반같이 인간을 고통스럽게 만드는 직업들은 로봇으로 대체되는 것이 맞아. 사람들은 교육받고 창의적인 업무를 수행하고 근무 시간을 줄여서 일자리를 나누면 가능해. 이미 우리는 적응해야만 하는 순간에 있다. 여러분은 삼성이 한국의 기업인 것을 알고 있었나요? 내가 BTS를 알기 전까지 한국은 그저 핵전쟁의 위협에 노출된 아시아 국가일 뿐이었어. 그런데 알면 알수록 엄청나게 성장한 세련된 국가다. 이제는 유럽 말고도 이런 나라들이 많아지고 있는데 미국만 뒤로 후진하고 있어.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거나 세계 속 반응 더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